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화는 순환은 없다. 내 안에 있는 한 가지로 세상에 만 가지 변화를 비춰한다. 그래서 내 안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 오늘은 고전 인문 연구가 송철호님을 모시고 근사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을 부탁을 드리니까 근사록을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동양 고전 아니면 철학에 관심 있는,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싶은 책이 근사록이어서 제가 근사록을 추천했습니다. 근사라는 말을 제가 논어에서 접했거든요. 근사록의 근사라는 것은 사람이 인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학문, 기록, 책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생각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가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평소에 자주 일상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내가 인에 가까워진다, 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인이라는 개념이 너무도 추상적이어서 잘 잡히지가 않아요. 인이 뭘까요? 우리가 맹자를 보면은 4단 7정 중에 4단이 나오고 그 중에 4단이 인, 의, 예, 지 이래 나오죠. 인을 이야기할 적에 척은지심이래 되어 있습니다. 척은지심이라는 게 어린아이가 모르고 기어가다가 물에 빠질 것 같으면, 우물에 빠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가슴 아파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는 인간의 본성, 원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본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본성이 깨닫게 되면은 뒤에다 예와 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인자가 우리가 사람 인자 옆에 두 이자죠. 사람이 둘이라는 것보다는 남과 나를 구별해서 대하지 않는다. 그 양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예. 그 기본 성질을 길러낸다. 기를 양자를 쓰던데 예. 원래 선한 본성이 있잖아요.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선한 본성을 드러내면 되는데 왜 기를 양자를 쓰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이 성략에 나오는 본질적인 그 바탕에 보면요. 관통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는 성선설이에요. 근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주자는 성략에서는 그거를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그 성략 이전에 유교가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은 철학이 없다. 송나라 이전의 중국이 뭐면 굉장히 혼란기죠. 한족들이 핍박받는 시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유행한 종교들이 불교나 도교가 또 많고, 이런 불교나 도교에 대한 대학 논리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불교와 유교를 들여다볼 때 차이가, 불교에는 철학적 사유가 많은데 유교가 다소 약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보강하는 방법이 결국은 뭐냐면은 본체론, 그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이치를 깨달아 끄집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도설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나오는 오행이든 여러 가지 사유는 꼭 유교 게 아니거든요. 동양사상의 근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양의 철학의 가장 가운데 가보면은 우주 만물 삼란만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화는 순환한다는 거죠. 자, 그럼 태극도설은 뭡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략의 가장 초기 출발지 중에 하나가 태극도설인데 태극도설에는 결국 뭡니까? 불교 같은 다른 사상들이 다 같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공자시대 때 그 유학과 성리학이 등장한 유학은 시대 차이가 한 1400년 네, 그렇죠. 정도 나잖아요. 예. 그 이제 성리학은 종교성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이 종교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이다라는 쪽으로 가요. 근거 중에 하나가 본체론 같은 거와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적 이치를 궁구해가는 부분들이에요. 근사록을 읽다 보면 참 성리학이 인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인간을 성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성인은 누구나 다 노력만 한다면 이룰 수 있는 경지인 거죠. 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 성인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인지. 성인에 대한 이야기는 맹자가 제일 정확해요. 주자는 맹자를 이어받은 부분들이 많아요. 공자의 제자 중에 맹자가 크게 인정받지를 못한 거는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에 가까워요. 근데 그 맹자가
확실하게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고 책임 맹자가 경전에 들어간 그런 조자 때문이거든요. 오. 조자 사유의 본질의 성선설이 있고 그것의 바탕은 맹자죠. 본인이 맹자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놔야 돼요. 본인도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일종의 기획이- 기획이 좀 들어가 있네요. 기획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실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맹자가 사실은 경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논의에 있는 공자의 많은 것들을 굉장히 논리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이걸 하나의 철저한 사상으로 만들어내고 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맹자거든요. 그 맹자의 그 사고방식에 있는 그런 성선적 사고방식이 주자에게 와가지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는데 주자는 맹자 이야기에다가 자연을 이야기하는 본체를 넣은 거예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는 같다고 보는 거죠.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에요. 서양 철학의 스피노자스러운 느낌이 자꾸 들어요. 자연과 인간은 같으면서도 인간의 내면의 이치는 같죠. 다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감이 발달해요. 오감의 발전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욕망은 이기를 불러줘. 따라서 욕망의 반로와 욕망의 커지고 그것이 이기로 생기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는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 욕망을 기질지성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그 본연지성은 태어날 때 그거고, 예. 기질지성은 태어난 이후에 인간이겠잖아요. 근데 기질지성은 이제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내면 속에는 긍정도 있거든요. 그대로. 기질지성 안에는 나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어요. 성인이 예. 어떤 인간상인지.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이 성인이죠. 성인은 이겁니다. 본성을 회복하면은 네 가지가 있죠. 회복하려고 하는 의가 있고 회복한 내가 있죠. 밖에서 실천하게 되면은 얘가 되고 실천의 기준인 지가 되죠.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자 성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건 가능성의 문제죠. 그러나 쉽지 않아. 누구나 성인이 되기는 너무나 어렵다. 응.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계속. 돼. 안 하면 인간은 요만큼 텀을 비면 다시 나빠 시작해. 돼요.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뭘 하나 시작하면 꾸준히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성의 태도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맞나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기고, 예. 꾸준히 하는 건 나쁜 것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근사록에서 네. 선생님이 이렇게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말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한 가지로 세상의 만 가지 변화에 대처한다. 그래서 내 안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된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공부에서 나오죠. 그 근사록에서 제게 지침이 된다면 저는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는 거잖아요. 첫 문장 아니에요? 네, 그걸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태극은 질서에 같은 개념에 가깝죠. 무극은 질서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죠. 이 무극과 태극은 동이 극에 달하면 정이 되고 정이 극에 달하면 동이 되고 이 사유 자체가 저는 제 삶의 큰 지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사록을 제가 읽어보려고 울산도서관, 중부도서관을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사서 보긴 했는데 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읽히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글들을 현재화시키는 작업이 좀 덜 돼 있지 않나. 거기에는 학자들이 좀 게으른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그 800년 전의 책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현대인들이 읽고 자기화시키고 감명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재화시키는 작업을 게을리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해요. 네. 네. 우리는 유행에 좀 민감하고 실용에 민감하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 철학이나 물리학 같은 데 관심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남들이 재밌다 그러면 다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논어가 떴어요. 그러면 논어를 줄줄이 다 가요. 근사록은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학문이잖아요. 철학적이고 하니까 일단 재미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행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서상경에도 안 들어있어. 또 근사록이라면 정통 유화학의 성리학의 교본 같으니까 또 요즘 시대는 유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거든요. 심하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성리학이 나쁜 건 아니고 성리학을 이용한 사람들이 나쁜 거죠. 잘못 이용한 거죠. 그렇죠. 공자님이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던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선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시켜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번역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맹자 번역서를 볼까 합니까? 제대로 된 번역서 별로 없어요. 그 볼만한 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번역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는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읽는 사람이 잘 읽게 해야 돼요. 읽기 쉽게 해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용을 잘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줘야 돼요. 이 전제는 뭘까요? 본인도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되게 약한 게 뭐냐면 텍스트. 텍스트에 대한 이 조사가 좀 약해요. 근사록은 선생님에게 어떤 책인가요? 저는 어떤 책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책 독서는 계속 넓어져야 돼요. 넓게 가다가 많은 책을 만나는데 근사록은 뭡니까? 어떤 여기서 한 기준 같은 게 있죠. 아, 요 턱 같은 게 있어요. 요걸 탁 넘어서면 뒤가 쫙 보이고, 예, 근사록을 보면 생략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하는 또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유교라는 게 많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근사록과 같이 보면 좋을 영화를 소개해달라 하니까 예. 와호장룡을 소개해 주셨어요. 예. 저도 와호장룡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소개한 이유는요? 처음에 근사록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라 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죠. 이 철학서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와호장룡이에요. 와호장룡은 원체 중국에서는 그게 안 유명해요. 더 실패한 영화에 가깝어요. 미국에서 최고의 흥행한 아시아 영화 1위로 알고 있는. 그는 와호장룡은 철학이 담긴 영화예요. 와호장룡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욕망이거든요. 그 주인공 주윤발 나오잖아요. 무당파, 검수로 고수죠. 네. 주윤발은 욕망의 절제자고 해. 반대쪽에 선 사람이 장쩌이죠. 옥교롱을 나오는. 여기는 욕망의 표현자거든요. 주윤발은 무당파의 오랜 수련을 통해서 검술의 대가가 됐죠. 이미 고수예요. 그런 그 고수의 과정은 뭡니까? 철저한 뭡니까? 자기 절제, 욕망의 절제에 따른 고수가 됐고, 그 다음에 고수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고수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절제죠. 그래서 이 주인공 리무바이는 끊임없는 욕망의 절제를 통한 평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반대로 장제이는 뭡니까? 타고난 무술의 천재죠. 네. 그래서 푸른 영웅가도 배우기도 하고, 근데 장제는 사실은 이 정해진 룰, 욕망을 깨고 싶어 하는 여자예요. 주인발은 자아를 욕망을 깨는 저거를 못하게 막아서 제대로 된 수련을 해서 제대로 된 제자로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장제가 안 들어. 여기서 우리가 이면을 들여다보면 주인발은 장제가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또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게 네. 죽으면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죽잖아요. 주인발이.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뭐냐면 장제입니다. 장지. 그러니까 사실 주윤발과 양자경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단지 양자경이 내 친구의 여자였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깨고 싶어요. 근데 깰 수 없는 거예요. 깨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룰이 많은 거는 그만큼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기득권이 없어지면 룰도 없어져요. 그렇죠. 그만큼 주윤발은 그걸 지키는데 장제는 그 반대쪽에서 그것을 막아서 자기 화로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끌어들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사실은 주윤발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야 드디어 내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장제인은 거기에서 뭐합니까? 자기 욕망대로 풀어갔지만 결국 욕망을 다 풀지를 못하고 자기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즉 집에도 못 가, 이게도 못 와, 저기도 못 가. 그러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어. 이 장제의 자살은 뭐냐면 욕망의 실현과 표현은 대단히 높이 할 수 있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내 욕망을 마음껏 펼치면 죽음.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멸이다. 네, 현실 구조 속에서 산 거예요. 주윤발과 장제이가 서로 갈등하는데 갈등의 그 지향점에 뭐가 있느냐면요. 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와호장룡은 사실은 유불선에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욕망이 어쩌면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기는. 근데 장제이는 다소 도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즉 유교적인 사고방식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도교적인 사고방식은 우주 만물 삼란만상 자연은 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 그냥 나누면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장제는 그 기준치가 많이 따라 들어온 거거든요. 와호장룡은 굉장히 이 근사라고 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 시각으로 읽으니까 와호장룡이 다르게 보이네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철학화. 송철호님이 추천한 근사록은 어떠신가요?